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약 2시간 정도 뒤면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동당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들, 그 기대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특히 어제 북미 양자 간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로부터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북중 관계, 철도 연결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왜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로 대륙을 종단해서 하노이에 갔을까, 이 궁금증입니다. 네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김정은판 남순 강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1992년도에 등소평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가 상해 심천 남방경제특구 현지 지도를 했었는데요. 지역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중국을 종단이죠. 종단해서 베트남까지 가는 이 과정은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측이 개혁개방 의지를 부각시키면서 미국이 행동해야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수 있다,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철도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 시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 2, 3일 전부터 전 세계 언론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철도에 다 끌어모으고 있는 그 효과를 누리는 측면도 있고, 북한 내부 정치의 안정성을 부각하는 측면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길게 아예 미리 그 철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공지해놓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왕복까지 합친다면 거의 일주일 이상을 북한을 비워도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체제에 대한 자신감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을 압박하는 그 수단으로서 이 같은 여정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서두를 것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같은 분위기에서 양 정상 간의 빅딜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현재는 두 최고 지도자 간의 의제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 두 지도자의 담판으로 이번 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동안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아마 27일 새벽까지도 계속 실무 접촉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그 내용들은 두 최고 지도자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그래서 두 지도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종전선언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왜 북미만 하냐, 이런 또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상 우리 한국은 지난 작년도 평양선언에서 남북 군사 부분에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 군사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중국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은 이미 미국 그다음에 한국과 국교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 거의 확약이 돼 있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제 미중 중심으로 그 북미 중심으로 종전선을 끌어내고, 여기에서 이 종전선은 사실 정치적 의미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을 끌어내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평화협정 체제로 바로 이동하는, 시간을 꽤 단축하면서 가는 그 경로도 오히려 저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길, 네. 결국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평화협정까지 가는 그 여정은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자 간의 그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낼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육자회담의 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육자회담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사실상 그 정전 체제를 만들었던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입니다. 네네. 우리는 뭐 실질적 당사자이고요. 예. 그렇게 보면 평화협정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4개국이 함께 서명을 해야 됩니다. 남북 미중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게 보면 이번 종전선언은 양자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평화협정은 사자, 즉 다자 협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평화협정은 체결해야 됩니다. 네네. 그 시간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시간을 끌 수 있느냐의 부분은 좀 남북미중이 얼마만큼 그 평화협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자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비핵화 의제와 관련돼서는 이번 네. 2차 정상회담에서 어느 선까지 그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이번에 그 스몰 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두 지도자의 단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전체를 비핵화를 전체 여정을 서울에서 부산까지로 보면 이번에는 저는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 가면 성공이다라고 봅니다. 네네.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의 비핵화, 영변의 일부 시설에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영변 시설의 폐기랄지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ICBM과 관련된 일부 그런 정도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비핵화 전체적인 로드맵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느슨한 시간표 정도 그리고 비핵화의 순서와 방법을 북미가 합의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연쇄고리형 비핵화 수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하고 다시 북한이 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연쇄적으로 해나가는 동시적인 단계적 접근 그 부분을 이번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해낸다면 저는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다라고 봅니다. 그 교수님, 그 북한이 행동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는 동시적 단계적인 그런 접근 네네.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역시 중개자, 중매자, 촉진자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정상회담 기념 주화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태극기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예. 남북미 최고 지도자들의 역할이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 간의 지금 역사적인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은 중개자,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한국이 두 지도자 사이에서 그 역할을 여전히 지금 해야 된다는 그것은 확실하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조율을 하는 그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번에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현지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느 곳을 주로 방문을 할까요?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호치민 묘소일 것 같습니다. 네네. 바딘 광장 그러니까 하노이 시내에 있는데요. 그 하노이 시내에 그 호치민 묘소가 지하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100% 참배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의 성공 지역들 또는 성공 사례들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하이퐁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요. 네네. 또 주변에 그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 개방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또 명확하게 그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가능성이 있고 하롱베이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예. 북한도 지금 원산을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롱베이가 그 시간으로 보면 한 3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수도에서 하롱베이까지 가는 시간이 있지만 거기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 관련된 베트남 현지의 그 삼성 그 공장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마 삼성을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삼성을 간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 답방에 대한 일종의 분위기 예고? 조성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 의지, 또 미국을 향해서는 남경협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도와야 된다, 제재 풀어야 된다, 이런 간접적인 시위 성격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 이번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 하나가 네. 북한이 김정은 1인 지도 체제가 아니라 군부, 네. 경제 실무 이쪽에 네. 그 파워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네. 뭐 구체적으로 한 200명 정도의 엘리트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역시 이제 북한의 체제의 성격상 김정은 위원장 중심의 권력 그 체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인물들을 지금 이제 발굴하고 세대 교체를 진행시키면서 두텁게 주변에 그 새로운 인사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가 1인 지배 지도 체제이면서도 주요 인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떠받드는 그런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지만 주변에 새로운 엘리트들이 그렇게 집중 포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책적 판단을 돕고 또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략 출발에서부터 다시 또 귀환하기까지 기간이 뭐 열흘 이상의 기간이 걸릴 텐데요. 그렇다면은 초반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제 안정에 대한 자신감인데 네네. 이번에 그 같은 해석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권력의 그런 김정은 위원장 집중도는 외부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 출범 초기에 여러 의심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지도력이나 북한 내부의 장악력은 거의 확고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그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한번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역시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시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장기 평양 비우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주 짧게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그 자세?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저는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끝날 회담이 아닙니다. 네네. 앞으로도 3차, 4차까지도 저는 오래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너무 많은 부분들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과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정치권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였습니다.